네, 그러면 이제 앞서 전반부에서 해시함수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후반부에서는 이제 해시함수를 사용해서 어떻게 전자 서명을 설계할 것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시함수 기반 전자 서명의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면은 지금 기존 어떤 RSA나 ECDSA 같은 전자 서명과 전자 서명에만 이제 국한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다음에 레티스나 엔츄르 기반의 어떤 멀티베리엣 뭐 이런 것들, 이런 기반 문제를 사용하는 전자 서명이 이제 지금 니스트의 파이널 라운드에 올라와 있고요. 피크닉, 스핑크스 이런 것들이 이제 시메트리 크립토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 사실은 뭐 이 파라미터 선정에 따라서도 속도와 어떤 서명 크기 사이의 차이가 클 수 있고요. 또 어떤 구현 환경에 따라서도 숫자는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크게 어떤 장단점을 비교하는 용도로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사실 여기서 레인보우는 최근에 많이 공격이 돼서 거의 사용이 힘들 정도로 깨진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피크닉이나 스피크스가 시메트리 크립토에 기반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서명 크기가 상대적으로 꽤 크고 반면에 공개 키나 비밀 크기는 굉장히 작고, 또 서명 크기도 서명 시간도 그렇게 짧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장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특히 이제 스핑크스가 해시 기반 전자 서명인데 최소화된 안전성 가정이다. 다시 얘기해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해시 함수는 기본적으로 모든 전자 서명에 거의 대부분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해시 함수의 안전성을 우리가 믿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건 말고 더 이상 추가적인 수학적인 안전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안전성 관점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선택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피크닉 같은 경우는 시메트리 크립토라고 하지만 로우 MC라든지 좀 전용 대칭키 프리미티브 안전성에 기반을 하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것이고요. 반면에 피크닉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좀 다양한 어떤 영시 증명 방법이라든지 다양한 프리미티브 계속 제한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습니다. 대신에 스핑크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만들어졌 그 연구되었던 그 아이디어에 기반을 하고 있는 반면에 아주 큰 어떤 발전이 보이고 있지는 않고 뭐 거의 완성된 느낌으로 이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해시 기반 전자 설명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는데요. 79년에 램포트하고 DC가 원타임 시그너처를 처음에 제안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이제 만들어졌냐면은, 참고로 여기서 이 이후에 나오는 많은 그림들은 그 헐싱의 자료에서 가져왔고요. 아래 보이시는 이 사이트에 가시면은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찾아볼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어떻게 이제 만들어졌냐면요. 굉장히 생긴 거는 간단합니다. 한 빗, 만약에 n비트의 메시지를 우리가 서명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n개의 비트에 대해서 한 비트당 두 쌍의 시크릿 키를 랜덤하게 이제 고르는 거죠. 선택을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해시를 한 다음에 그럼 전체적으로 EM개의 어떤 블록들이 나오는데 그것들을 공개 키로 공개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근데 그 비밀키 자체는 이게 길다고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냥 개인키 한 개에서부터 PRNG를 사용해서 여기에 있는 모든 값들을 생성을 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여기에 있는 모든 값들을 저장을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퍼블릭 키가 굉장히 길어진다는 것이 단점이겠죠. 개인 키는 길어질 필요가 없는데 하나의 마스터 키에서부터 다 이렇게 생성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공개 키는 꽤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하면은 뭐 첫 번째 비트 B1이 0이다 그러면은 SK1 0을 공개를 하는 것이고 얘는 공개 안 하고, 만약에 B2가 1이었다 그러면은 둘 중에 얘는 공개 안 하고 B2 1에 해당하는 얘만 공개를 하고, 이런 식으로 두 개 중에 그 해당 비트가 0이냐 1이냐에 따라서 한 개만 이제 공개하는 식으로 전자서명이 결국은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비밀키의 일부를 공개하는 형태로 전자서명을 만드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검증하는 입장에서는 이 공개 키는 이미 공개가 됐기 때문에 공개된 개인 키를
해시를 해가지고 공개키랑 일치하는지만 살펴보면은 이제 검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게 왜 원타임 시그너처냐? 공개키하고 개인키가 하나가 딱 주어져 있을 때 한 개의 N비트 메시지에 대해서만 설명이 가능하고 이 주어져 있는 공개키, 개인키 쌍으로 두 개 이상의 메시지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원타임 시그너처라고 부르는 겁니다. 왜 그런 것이냐면 예를 들어서 M이 4개, 4라고 하면은 SK10, SK11, SK20, SK21, SK30, SK31, SK10, SK20, SK21, 이렇게 8개의 비밀키를 랜덤하게 쭉 생성을 한 다음에 거기서부터 쭉 해시를 해가지고 이만큼의 어떤 공개 키를 이제 공개를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0101에 대한 메시지를 이제 서명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것 그 다음에 01, 01 요것에 공개를 한 것입니다. 이 한 개의 메시지에 대한 서명만으로는 공격자가 이걸 사용해서 다른 어떤 메시지에 대한 설명을 위조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메시지에 대한 설명은 당연히 만들 수 있겠지만은 하나라도 다르게 되는 뭐 0, 1, 0, 0에 대한 메시지를 위조할 수 있을까? 그러면은 01, 01과 01, 00의 차이는 요 마지막이겠죠. 이 M2에 대한 메시지, 이 M2에 대한 설명을 만들려고 한다면은 얘를 알아내야 되는 건데 앞에 M1에 대한 설명에서는 이 SK40이 공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개의 메시지에 대한 설명 가지고는 다른 어떤 메시지에 대한 설명을 위조할 수 없기 때문에 원타임 시그너처로서는 충분히 쓸 수가 있겠다. 그런데 두 번은 위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은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 개의 공격기. 왜냐하면 0101로 설명을 하고 예를 들어 1001에 대한 설명을 얻게 되면은 1001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이 부분과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이 공개가 되는 건데 그러면 이걸 사용을 해서 여기서부터 0001에 대한 M1과 M2와 다른 새로운 메시지에 대한 설명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M1과 M2에 대한 설명에서부터 얻은 그 비밀키 정보를 통해서 SK10, SK20, SK30, SK41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두 개 이상의 메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은 공격자는 그걸 사용해서 새로운 메시지에 대한 위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원타임 시그너처로서만 의미가 있다. 원타임 시그너처로 의미가 있으면은 굉장히 효율성이 약한 거죠. 당연히 우리는 굉장히 하나의 공격 비밀키를 가지고 여러 개의 메시지들을 설명을 하고 싶을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만드느냐면은 앞에서 우리가 이 살펴봤던 이 램포트 diffy OTS를 여러 개의 카피를 만드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한 메시지당 이 그림에서는 8번의 어떤 8번의 메시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싶은 상황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번 메시지 할 때마다 다 새로운 시그너처 그 공개키 비밀키 쌍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만들어 놓습니다. 그것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만드느냐면은 이 공개 키들을 너무 많잖아요. 한 개의 256비트의 메시지들을 256비트의 메시지를 설명을 하고자 하더라도 256비트 곱하기 256비트 예를 들어서 해시의 출력값 256비트라고 하면 이만큼의 공개키가 필요한 건데 곱하기 2겠죠. 두 개가 필요하니까. 근데 이걸 8번이나 해야 된다니까 엄청나게 많은 공개키를 얻어야 되는데
이 공개 키들을 쭉쭉 해시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걸 머클치라고 부르는데 이진 추리 형태로 계속 압축을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해시된 값만 우리가 공개 키라고 이제 부르겠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공개 키의 수를 획기적으로 이제 줄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러면 서명을 만들 것인가 하면은 첫 번째 서명할 때는 여기 몇 번째 내가 이제 몇 번째 공개 키로 여기서 공개 키라는 건 이 아랫단에 있는 공개 키인데 몇 번째 공개 키로 서명할 것인가라는 것을 표시를 해주고 서명 안에 그 정보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그 만약에 i가 2라고 하면 이 두 번째 이제 두 번째 공개 개인 키 쌍으로 그 비밀 키 쌍으로 설명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이제 그 메시지에 따르는 이 개인 키의 일부들을 공개를 하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검증자 입장에서 이 PK를 계산을 할 수 있게끔 뭔가 도움을 주는 정보를 이제 서명 안에 포함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중간중간에 오센티케이션 어떻게 보면 패스라고 부르는 건데 중간중간에 이 해시 값들, 그러니까 이걸 다 계산하지 않고 여기까지 계산된 값들만 전자서명의 일부로 표현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일부 이제 공개된 애들이 이 전자서명에 해당하는 것일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런 공개 키들이 OTS 검증키라는 이름으로 붙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의 값들을 미리 계산을 다 한 다음에 계산을 다 해야 되겠죠. 일단 계산을 한 다음에 대신에 이 부분만 주면 되니까 전자서명이 8번 전자서명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오센티케이션 패스는 로그에 해당하겠죠. 그 로그 값을 2를 미출한 로그이기 때문에 딱 3개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나머지 공개 키들은 이 모든 공개 키들을 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장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타임 시그너처를 멀티플 타임 시그너처로 우리가 고쳐서 쓸 수가 있다.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머클 트리를 원타임 시그너처랑 결합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트리비얼하지만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게 뭐가 있을 수 있느냐면은 이 대칭 키를, 그러니까는 앞에서는 이걸 다 공격키로 다 주고, 원래 방식에서 공격키로 다 주고, 그 다음에 개인 키를 어떤 놈을 주느냐면 메시지에 따라서 첫 번째 비트가 0이면 얘를 주고, 뭐 두 번째도 두 번째 비트도 0이면 이걸 주고, 마지막 비트가 1이면 이걸 주고 이렇게 줬는데 이 공격키를 다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걸 다 주고 이 앞에 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은 이런 부분은 어차피 공개된 개인 키에서부터 계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쭉 워크트리를 통해서 맨 마지막에 PK만 확인이 되면은 인증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리던던트한 정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이걸 다 주고 추가적으로 이미 일부 개인 키를 공개하지 말고 개인 키에서부터 유도가 될 수 있는 퍼블릭 키 파트는 주지 않아도 된다. 이런 부분이 조금 약간의 어떻게 보면 절반 정도 서명 크기를, 요 부분에 한해서는 절반 정도로 서명 크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연구가 됐었고요. 근데 지금까지 보아온 가장 기본적인 머클 해시 기반 서명의 문제는 뭐냐면요.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실제로는 뭐 8번 정도 설명하는 걸로 만족스럽지 않겠죠. 한 2에 50승 정도 설명하고 싶다. 이런 정도로 보통은 횟수가 정해집니다. 나는 2에 50승 정도 나한테 주어져 있는 공격키 그 다음에 개인키로 2에 50승 정도 설명을 하고 싶다. 2에 50승 정도 해. 그러면은 요 추리의 바닥이 2에 50승이 돼야 됩니다. 50승. 그럼 여기에서 이제 머크 트리가 쭉 만들어지는 건데요. 그러면은 한 번 서명할 때마다 여기가 이제 높이가 한 50 정도 되는 거니까 50개 정도의
오센티케이션 패스가 서명에 포함이 되겠죠. 중요한 것은 이 서명을 계산할 때는 이 오센티케이션 패스에 이르는 부분의 추이를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이고, 검증할 때는 거기서부터 다시 최종 루트에 있는 PK를 계산할 때까지도 검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명 계산량과 검증 계산량을 합치면은 결국 이게 전체 트리 계산량이 됩니다. 이 서명 계산량에 이 오센티케이션 패스까지 계산하는 양이 포함이 되는 것이고, 검증 계산량은 그 오센티케이션 패스에서부터 나머지 부분들을 계산하는 검증 계산량이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합치면은 결국은 트리 전체 계산량이 되는 건데, 이 바닥이 2에 50승계가 된다고 하면 이 트리는 2에 거의 51승 정도 해시 계산량이니까 사실 합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해시 계산량이 요구가 된다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센티케이션 패스만 50이면은 50개의 해시 값들이 일단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설명 길이도 상당히 길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서명 키가 한 번만 사용되도록 스테이트를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요 바닥에서 첫 번째로 내가 맨 처음에 요 맨 왼쪽에 있는 잎사귀에 해당하는 서명 키로 설명을 했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서명 키로 설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서명 키로 설명을 해야 되고 순차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 전에 어떤 서명 키로 설명을 했는지를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스테이트를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모든 다른 형태의 전자서명과 다른 성질이고, 스테이트를 유지해야 된다는 건 일반적으로 좀 좋지 않은 성질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뭐 상황에 따라서는 스테이트 정보가 소실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에러를 통해서 이전에 설명했던 키로 다시 한번 또 설명이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스테이트를 유지해야 된다는 조건은 상당히 약점으로 작용을 이해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해결할 것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이제 그 부분은 좀 지나서 살펴보도록 하겠고, 효율적인 원타임 시그너처로 윈터니츠 원타임 시그너처가 제안이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오래전에 제안이 된 것이고, 원타임 시그너처가 제안되던 당시에 바로 어떻게 보면 생각을 할 수 있었던 내용이기는 합니다. 어떤 거냐면은 기본적으로는 어떤 형태가 되느냐면은 앞에서 얘기했던 레포드 디피의 원타임 시그너처는 시크릿 키가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해시를 한 다음에 그걸 퍼블리시 하는 겁니다. 근데 윈터니츠는 이걸 일반화시킨 겁니다. 일반화시켜가지고 얘를 계속해서 해시를 해가지고 체인 형태를 만들고 일정 길이의 체인을 만들고 이 길이를 W라고 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을 퍼블릭 키로 퍼블리시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체인들을 여러 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N비트 메시지를 암호하고 서명을 하고 싶다 그랬을 때는, 그럼 다시 얘기해서 모든 서로 다른 메시지의 수가 2의 m승계겠죠. 그때 우리가 W의 L승이 2의 m승보다 크게 W하고 L을 만들어 놓고 각각의 N비트 메시지들을 이 체인의 어떤 고유한 위치로 인코딩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이 위치를 점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한 체인에 W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L개가 된다고 하면은 W의 L승계의 서로 다른 위치들을 우리가 정해줄 수가 있는 건데, 각 메시지 2의 m승보다 W의 L승이 커지게 되면은 각 N비트 메시지마다 다 서로 다른 어떤 위치들을 지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이 인코딩 되는 부분은 공개가 되어 있고 뭐 전혀 비밀이 아닌 부분이고, 그 다음에 검증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은 실제로 여기서부터 나머지 길이만큼 쭉 해시를 했을 때 PK1이 나오는지, 또 이 위치에서부터 쭉 해시를 해서 어떤 정해진 길이만큼 해시했을 때 PK2가 나오는지를 살펴보고 다 맞으면은 이 어떤 시그너처를 인증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는 아이디어입니다. 장점은 뭐냐면은 한 개의 체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W까지의 길이가 어떻게 보면은 W 경우의 수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W를 길게 가져가면은 L의
줄일 수가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L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서명 크기가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서명 크기가 결국 L개의 노드로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W를 길게 가져감으로써 L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서명 크기를 줄일 수 있다는 게 이 아이디어의 장점인데 이 상태로만 따지면은 원타임 시그너처도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떤 하나의 메시지에 대한 서명을 얻었다고 그랬을 때 당연히 이 메시지는 해시됐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해시된 메시지라고 가정을 하겠고요. n비트 출력을 주는 해시 함수를 해시를 했다고 가정을 하겠고 근데 이걸 가지고 이 값들 알았을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러면 바로 위조를 우리가 시도를 해볼 수 있느냐면은 계속해서 서로 다른 메시지들을 해시를 했을 때 인코딩된 위치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값보다 오른쪽에 나왔을 때 이런 위치가 되게 되면은 이 값들은 기존에 우리가 얻은 서명을 가지고 계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른쪽에 있는 값은 여기서부터 두 번만 해시하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여기에 있는 x가 이 왼쪽에 있는 까만 동그라미보다 뭐 두 칸 오른쪽에 있다 그러면 이 까만 동그라미에 해당하는 해시 값을 두 번 해시하면 이 값을 얻을 수 있겠죠. 만약에 이 뒤에 있는 값이 지정이 되면 이 값을 통해서 역상을 구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해시는 일방향 함수이기 때문에. 근데 모두 다 오른쪽에만 있으면은 위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자체로는 원타임 시그너처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약간의 부가적인 정보를 붙여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만드는데 그게 바로 거기까지가 바로 윈터니치 원타임 시그너처가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 앞에서 만든 그 아이디어를 원타임 시그너처로 만들 것인가? 구체적인 파라미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해시된 메시지가 256비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256비트 메시지라고 하면은 256비트를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면은 W를 16이라고 놓고 L을 64라고 놓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길이가 16이 되고 이게 64가 됩니다. 64개의 체인을 만듭니다. 16이기 때문에 2의 4승이고 2의 4승에 64승을 하면은 2의 256, 정확하게 256비트 메시지들을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로 끝내지 않고 여기에 한 3개 정도의 블록을 여분으로 더 붙이는데 어떤 식으로 여기 리단던시를 주느냐면은 여기에 있는 B1, B2, B3, B4 요 값들을 64개를 모두 다 정수로서 더한 값을 이진수로 표현을 한 다음에 그것의 컴플리먼트를 여기다 붙일 겁니다. 그러면은 BI가 최대 15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4비트이기 때문에 1111이 15가 되는 것이고 그게 64가 된다고 그러면 15 곱하기 64가 됩니다. 이게 최대로 가질 수 있는 값이고요. 이게 2의 10승보다 작기 때문에 4비트 3개, 12비트만 있으면 8비트로는 모자라고 12비트만 여기에 마련을 해주면은 이 BI들을 정수로서 모두 더한 값을 컴플리먼트를 여기다가 붙일 수가 있게 된다 이겁니다. 컴플리먼트라고 하는 것은 0을 1로 바꾸고 1을 0으로 바꾼다는 뜻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은 모두 더한 값을 어떻게 보면 15 곱하기 2의 12승 빼기 1에서 2의 12승 빼기 1에서 2의 12승 빼기 1에서 모두 더한 값을 뺐다고 이해를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어떤 성질이 생기느냐면은 이 앞부분에 두 개의 메시지를 이 64개의 블럭에서만 바라봤을 때 B1이 여기에 배정이 되고 뭐 B2가 어딘가에 배정이 된다고 그랬을 때 그 앞에서 했던 그 아이디어를 사용을 해가지고 다른 메시지를 이제 해시를 했는데 만약에 그 메시지가 요 앞에 있는 64개의 블럭상에서 다 오른쪽에 위치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것은 무슨 성질을 가진다는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 값들이 뭐 C1 뭐 B1 프라임, B2 프라임이라고 하겠습니다. B3 프라임 이렇게 하면은 B1 프라임보다 B1이 작고 B2 프라임보다 B2가 작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작다고 하는 게 왼쪽에 가 있는 거고 크다고 하는 게 오른쪽에 가 있는 거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새로운 메시지를 해시했는데 이게 모두 다 커지게 되면은 이제 B64 프라임도 B64보다 커지면은 이제 위조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하나라도 순서가 바뀌어 버리면 이 초록색 부분에서 위조가 안 됩니다. 위조가 되려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어떤 성질이 발생하느냐면 B1에서 B64를 다 더한 놈보다 BI 프라임에서 B1 프라임에서 B64 프라임을 모두 다 더한 놈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컴플먼트를 취하면 오히려 작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작아지게 된다는 얘기는 그거는 요 마지막 세 개의 체인상에서 위치가 하나가 역전이 돼서 하나가 반드시 까만 동그라미가 즉 요게 바로 프라임에 해당하는 B 프라임에 해당하는 동그라미가 B에 해당하는 동그라미보다 뒤에 가게끔 위치가 되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가 모든 점의 위치가 그 한쪽보다 오른쪽에 가 있어야 설명의 그 위조가 되는데 이게 그렇게 안 되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딱 여기 12비트만 사용을 해서 해줄 수가 있다. 이게 바로 윈터니치 원타임 시그너처의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로그 수준의 부가적인 정보만 붙여서 인코딩을 해버리면은 딱 한 개의 메시지를 설명했을 때는 그걸 가지고 다른 메시지를 위조할 수 없게끔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원타임 시그너처의 기본적인 아이디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타임 시그너처에서 어떤 식으로 해시를 해서 체인을 만들어 나갈 건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제 이게 이제 시크릿 키인데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해시를 해가지고 체인을 만드는 방법이 있고 거기에 이제 뭐 랜덤한 어떤 마스킹 밸류를 사용을 해서 체인을 만들어 나가는 방법 뭐 이런 베리언트들이 있습니다만은 뭐 이 부분은 뭐 그렇게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이렇게 베리언트를 만듦으로써 해시 함수 안정성 요구 조건을 좀 약하게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동일한 안정성 기준에서 해시 서명 크기를 좀 작게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성질,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베리언트들이 연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좀 다른 얘기인데 이 앞에서 얘기했던 윈터니치 원타임 시그너처는 스핑크스에 이제 사용이 되는 부분이고 요소가 되는 거고 또 스핑크스에 사용되는 또 다른 요소로 해시 투 업테인 랜덤 सब셋이라고 하는 few time signature. 이 few time signature는 원타임 시그너처랑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원타임 시그너처는 한 번 설명을 하고 두 번 이상 설명을 하면 안전성이 깨지는 부분인데 홀스 같은 경우에는 몇 번 더 설명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무조건 안전하냐 그러면은 그거는 아니고 확률적으로 어느 정도의 확률적인 범위 내에서 안전성이 보장이 되는 그런 형태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정의를 하느냐면 512비트 메시지 그러니까 임의 길이의 메시지가 이제 설명을 하고 싶은 메시지의 길은 임의의 길이일 텐데 어떤 해시 함수 h 프라임을 적용을 해가지고 512비트를 만드는 거죠. 구체적인 어떤 숫자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면은 이 512비트 메시지를 K개의 A비트 블록으로 이제 분할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K가 32라고 한다면은 32 곱하기 16이 32 곱하기 16이 512이기 때문에 16비트 블럭을 여기 16비트 블럭을 32개로 쪼개는 거죠. 예를 들면 물론 이 파라미터들은 조정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렇게 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전자서명을 만들 것이냐 이제 그 앞서서 키를 생성을 해야 되는데 앞에 A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의 블럭이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2의 A 승계가 있습니다. 한 개의 블럭이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2의 A 승계가 있겠죠. A 비트니까. 이걸 T라고 놓고 이 T개의 비밀 키들을 생성을 하는 겁니다. 여기 T가 2의 A 승이기 때문에 앞에서 A 비트
블록 K개로 쪼갰잖아요. H'M이 이렇게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여기 첫 번째 블럭이 결국은 이 시크릿 키 중에 어떤 걸 공개할 것인지를 결정해주는 그 인덱스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2의 A승계의 대칭 키를 생성을 하고 거기서부터 쭉 공개키를 생성하는 이것이 일단은 비밀키 공개키 쌍이 되는 것이고, 서명은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은 메시지를 H'으로 해시를 해서 그거를 A비트짜리 K개로 쪼갠 다음에 각 A비트에 해당하는 위치에 그 비밀키를 공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몇 개가 공개가 돼야 되느냐면은 K개가 있으니까 두 번째 A비트 블록을 보고 두 번째 공개를 하고 세 번째 A비트를 보고 또 공개를 하고 이런 식으로 공개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 경우에 중복이 될 수가 있는데 중복이 되는 경우에는 뭐 똑같은 걸 다시 공개를 할 수도 있겠죠. 전체적으로 공개되는 경우가 K보다 좀 작을 수도 있겠지만 최대 K까지 가능하게 되죠. 그래서 각 A비트 블록마다 유일한 비밀키가 대응이 되고 그것들을 공개를 하는 것이 전자 서명이 되고, 검증을 할 때는 당연히 이제 그것을 해시했을 때 그것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 공개키랑 일치하는지를 따져보면은 검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홀스의 작동 방식이고요. 여기 좀 미리 말씀해 드렸는데, 각 A비트 블록에 대해서 각 A비트 블록이 1에서 T 사이에 있는 값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T는 2의 A승이니까요. 그리고 그게 이제 1에서 K개가 있겠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H'M이라는 것을 I1, I2, 그래서 IK의 연접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I1이라는 게 이제 해당하는 비밀키를 공개를 하고 I2에 해당하는 또 비밀을 공개를 하고 이렇게 해당 인덱스의 비밀키를 공개해서 그걸 가지고 설명으로 삼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안전성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 각 메시지 M이 K개 원소의 인덱스 집합에 대응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하나의 A비트 블록이 1에서 T 사이에 있는 어떤 수에 대응이 되고 그게 K개가 있는 것이죠. 각 서명은 이 T개의 비밀키 가운데 K를 공개를 하는 것이고, 안전성이라는 건 어떻게 바라볼 수 있냐면 이 R subset resilience가 성립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R subset resilience라는 건 뭐냐면은 R개의 메시지에 대한 인덱스 셋을 본 이후에도 MJ 플러스 2를 찾기가 어려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응되는 인덱스 셋이 이 서브셋에 이 유니언에 이 합집합에 포함되는 그런 걸 찾는 게 어렵기 때문에 안전성이 보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유니언이라고 한다는 게 뭐냐면은 내가 R개의 메시지에 대해서 이게 멀티플 타임이기 때문에 퓨 타임이기 때문에 여러 개를 대한 여러 개에 대한 서명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봤다는 얘기는 사실상 한 번 서명을 볼 때마다 최대 K개만큼의 비밀키가 공개가 되기 때문에 R번 메시지에 대한 설명을 받던 얘기는 최대 RK개만큼의 비밀키 우리가 알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비밀키의 모든 합집합의 최대값이 이렇게 RK로 주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이제 우리가 새로운 메시지에 대해서 위조를 시도하겠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걔를 일단은 해시를 해야 되겠죠. H'으로 해시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 H'이 랜덤 오라클이라고 한다면은 I1에서부터 IK가 랜덤하게 선택이 될 겁니다. I1이 1에서 T 사이에 있는 값 중에 하나가 선택이 될 텐데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이 될 확률은 T분의 RK가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I2도 우리가 알고 있는 RK계의 인덱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RK계 그 인덱스 안에 하나가 되기를 바라죠. 그래야만이
이 m에 대한 위조를 우리가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게 이제 모두 k번 성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확률이 여기에 k승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한 번 해시를 할 때마다 거기서 나온 이 인덱스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놈의 확률이 이렇게 어퍼 바운드가 된다는 얘기고요. 이걸 Q번을 하게 되면은 확률은 이렇게 어퍼 바운드가 됩니다. 이게 제한이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작은 한도 내에서는 Q를 늘려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전체 값이 작은 한도 내에서. 그리고 이 Q라는 것이 결국은 계속 이런저런 메시지들에 대한 해시 값을 계산해보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값이 굉장히 작으면은, 예를 들어 이 값이 만약에 2의 128승분의 1 정도가 된다고 하면은 이 Q가 2의 128승까지 가까이 가더라도 1보다 작겠죠. 그러면 이 128비트 안전성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해당 특정 R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약간의 확률적인 어떤 계산은 필요하지만은 이 R이 1보다 큰 값을 취할 수 있게 해주는 few time 시그너처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홀스트라고 하는 것은 뭐 홀스의 아주 약간의 어떤 변형인데 별다른 것은 아니고, 홀스라는 것이 결국은 시크릿 키를 통해서 퍼블릭 키들을 쭉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이게 너무 기니까 이것들을 쭉 해시를 해가지고 그냥 하나의 퍼블릭 키로 만들어주겠다. 쭉 다 해시를 해서. 그래서 나중에 여기에는 어떤 퍼블릭 키들이 주어지느냐 하는 부분들은 서명의 일부를 포함을 하고 퍼블릭 키를 줄이겠다고 하는 게 홀스가 되는 것이고, 홀스 같은 경우는 뒤에 살펴보겠지만은 지금 기본적으로 어떤 구조냐면은 비밀 키하고 공개 키의 쌍들 쭉 만들어 놓고 이 풀에서 몇 개들을 골라서 이렇게 공개를 해주는 것이 이 홀스의 기본적인 방식인데, 랜덤하게 선택을 하게 되면 중복이 돼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좀 어떤 메시지에 대한 해시 값에 대해서는 좀 안전성이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공개되는 시크릿 키가 작아져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택되는 그 비밀 키의 풀도 쪼개놓고 한 개의 풀에서 한 개만 고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홀스트가 되겠습니다. 그 비밀 키를 중복을 선택을 방지하게 만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앞에서 얘기했었던 것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은 머클트리의 계산량이 굉장히 크다는 거였습니다. 2의 50성 정도 설명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중간중간에 오세티케이션 패스를 계산하는 데 드는 계산량과 이게 설명할 때 필요한 것이고, 검증할 때 필요한 것은 이 오세티케이션 패스로부터 맨 마지막에 있는 루트를 계산할 때까지 이르는 모든 해시 계산량인데, 이걸 합친 게 전체가 된다고 그랬죠. 이걸 줄이기 위해서 전체 트리를 작은 트리들로 분할을 합니다. 작은 트리들로 분할을 하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이 작은 트리들을 쭉 쌓아놓고 이 퍼블릭 키, 이 작은 트리의 퍼블릭 키를 그 다음 단계의 작은 트리가 서명을 해주고, 그 서명에 필요한 퍼블릭 키를 그 다음 단계, 그 윗단계에 있는 서명 스킴이 설명을 해주는 방식으로 해서 쭉 이어나가게끔 만드는 방식이 전체적인 서명 계산량을 확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마치 PKI 인증서의 하이어라키가 전자서명 안에 구현된 것처럼 이해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자서명 인증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인증서를 도장을 찍어준 키를 그 다음 상위 단계의 인증기관이 설명을 해주고, 그걸 그 다음 상위 기관의 인증기관이 설명을 해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주면은 요 자그마한 각 단계마다 요 자그마한 트리에 대한 계산량만 생각하면 되고, 나머지 부분의 계산량은 해시 계산량은 어떤 전자서명 계산량 또는 검증 계산량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H가 2의 H승계에 어떻게 보면은 전자서명을 하고 싶어서 높이 H의 트리를 만들었을 때 이거를 D개로 쪼개서 이렇게 작은 트리들로 쪼개서 생각을 하게 되면은 해시 계산량 2의 H승에서부터 하나하나의 작은 트리가 D개로 분할을 하게 되면은 하나하나의 트리의 높이가 D분의 H가 되기 때문에 2의 D분의 H에 곱하기 D로 감소하게 된다.
대신에 중간중간에 윗단계에 있는 서명 스킴들이 서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서명들이 계속 추가된다는 것이 단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기본적으로 서명 길이와 서명 검증 시간의 트레이드오프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머큐리를 사용을 해서 굉장히 많은 서명을 하고 싶을 때에는 기본적으로 너무너무 서명 계산량이 많았기 때문에 그건 더 이상 실용적인 관점에서 쓸 수가 없었는데 일단 이렇게 쪼개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면은 서명 길이는 좀 늘리더라도 서명 검증 시간이 어느 정도 좀 합리적인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되고 사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제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이제 스핑크스를 말씀을 드리면은 스핑크스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모든 아이디어들의 모음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저희가 호스트를 살펴봤었고요. few time signature. 그 다음에 맨 바닥에는 호스트를 씁니다. 한 5번 정도의 설명질이 안전하도록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작은 트리를 여러 겹으로 쌓고 바로 직접 슬라이드에서 봤던 아이디어고 이 계층 사이에서의 서명은 윈터니치 원타입 시그처럼 만듭니다. 이 바닥을 2의 50승 정도의 서명에 만들고 높이를 60 정도로 만듭니다. 50과 60은 조금 다른데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빠뜨렸는데 여기 있는 스테이트레스라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차례대로 순차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바닥에 있는 잎사귀 노드들을 랜덤하게 선택을 해서 거기에 있는 서명키로 설명을 하는 거죠. 랜덤하게 선택을 하게 되면은 동일한 잎사귀 노드를 선택하는 충돌이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랬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맨 바닥에다가는 few time signature를 만든 겁니다. 5번 정도의 설명질이 안전하도록 설계를 했기 때문에 5번 정도 충돌이 생겨도 안전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5번 정도. 그래서 2의 60승이면 이 바닥이 2의 60승이 되겠죠. 60승이 되는 것이고 이 서명은 2의 50승 정도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는 2의 60승까지는 아니고 2의 50승 정도까지 설명을 하면은 2의 60승계의 리프 노드에서 2의 50승 정도까지 하면은 5중 충돌은 잘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6중 충돌은 잘 생기지 않는다. 5회 설명까지는 안전하니까. 그래서 바닥이 2의 60승인데 대신에 설명은 한 2의 50승 정도 살짝 작아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작아도 랜덤하게 바닥에 있는 리프 노드를 선택을 해서 거기에 대응하는 설명키로 설명을 해도 안전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스테이트레스한 설명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트레스한 설명을 만들었던 이유는 맨 바닥에 few time signature 썼기 때문이고요. 중간중간은 훨씬 더 효율적인 위터니치 원타임 시그너처를 사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스핑크스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스핑크스의 기본적인 원리가 되고요. 참고로 홀스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기본적인 모양이 이렇게 T개의 풀을 만들고 거기에 하나하나를 선택을 해가지고 공개를 한다는 얘기인데 어찌 보면은 메시지 하나하나당 어떻게 보면은 해시라는 값도 정해져 있는 값이기 때문에 메시지 하나하나당 어디를 공개할 것인지를 결정해줬다. 이 전체 하나의 표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호스트 스킴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도 있는데 이 111, 이 점이 찍어진 거를 이제 해시를 해가지고 랜덤하게 이 1이라는 점이 어디에 찍혔는지를 우리가 결정할 수도 있겠지만은 처음부터 예쁘게 이 1이 어디에 찍히는지를 잘 설계를 해주면은 심지어는 선택 평문 공격에도 안전하게끔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1이 어디에 찍히는가를 좀 조합론적인 구조를 활용을 해가지고 좀 만들면은 선택 평문 공격에 대해서도 안전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관찰을 했었고요. 그게 2004년 섹에서 나왔던 얘기고요. 이런 걸 통해서 뭐 코어 프리 패밀리라든지 이런 조합론적 구조를 통해서 홀스에 대한 어떤 좀 세련된 설계들을 했던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핑크스 플러스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폴스에서 폴스로 넘어갔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전체 키풀에서 랜덤하게 중복 허용하면서 고르지 않고 쪼개가지고 이렇게 쪼개서 예를 들어서 뭐
6개, K가 6이다 그러면은 K가 6이다 그러면은 6개로 쪼개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가 8이겠죠? 8이기 때문에 여기 A가 3입니다. 그럼 T가 이제 2의 A승은 8이 되는 것이고 바닥이 8개가 돼가지고 뭐 1, 0, 0이라고 한다면은 4가 되는 거니까 0, 1, 2, 3, 4 이 값 0, 1, 0 그러면은 2가 되니까 0, 1, 2 이런 값들을 이제 각 풀에서 하나씩만 이제 공개를 하는 형태로 설명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쭉 머클 추리를 만든 다음에 이 공개 키들을 다 공개를 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너무 그럼 양이 어떻게 보면은 설명 크기 또는 공개 크기가 커지니까 중간중간에 오센티케이션 패스들만 공개하는 방식으로 만든 방식이 폴스고 이게 스핑크스의 어떻게 보면은 그 후속 버전에 사용이 된 방식입니다. 폴스 같은 경우에는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면은 해시 값을 선택을 해가지고 어떤 키풀에 어떤 애들이 공개가 될 것인지를 결정하지 말고 기존 같은 경우는 그럼 해시 값에서 이게 동일한 값이 나오면은 동일한 인덱스가 나오면은 한 개만 공개가 됐었는데 PRNG를 사용을 해가지고 동일한 값이 인덱스가 나오면은 그 부분을 거르고 그 다음 값을 선택을 해서 충돌이 생기지 않게 항상 일정 개수의 비밀키가 공개되도록 만들자 이런 방식이 사용이 됐었고 이게 스핑크스 그래비티에 사용이 됐고요. 이제 이거는 스핑크스 그래비티도 이제 미스트 PQC에 제한이 됐었지만은 최종 라운드까지 올라가지는 이제 못한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핑크스 플러스가 이제 최신 버전 리스트 PQC에 올라간 최신 버전이고 최근에 2022년 이프린트에 보니까 그 좀 이 스핑크스 계열에서 조금 더 개선된 이런 연구들이 있었는데 스핑크스 알파고 어디에 퍼블리시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이프린트에만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그 스핑크스에 사용된 프리미티브들을 조금 개선을 해서 새로운 버전을 만든 거고요. 포스 같은 경우에 이게 이 앞까지가 포스였다고 치면 포스에도 체인의 구조를 좀 집어넣어 보자. 이렇게 해서 포스 플러스 해시 체인을 사용을 해서 리프 노드에 해시 체인 구조를 넣어서 메시지가 대응되는 인덱스 집합의 크기 좀 증가시키면 어떻겠는가 이런 부분을 연구를 했었는데 실제로 분석해 본 결과는 폴스보다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효율성을 맞췄을 때 안전성 이등이 크게 없었다 이런 결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밸런스드 윈터니치 같은 경우에는 밸런스드 윈터니치 같은 경우 기존 윈터니치는 이렇게 체인을 만들었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그 고유한 위치들을 이렇게 선정을 해줬죠.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쪽이 일방적으로 오른쪽에 가 있는 경우에는 위조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리던던트한 놈을 만들어 가지고 X가 반드시 까만 점 왼쪽에 오게끔 이런 점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에 있는 값들을 다 정수로 더해서 그 값에 뭐 컴플먼트를 취하면은 항상 이런 성질이 하나는 이쪽에서 일방적으로 한쪽 X쪽이 왼쪽에 오른쪽에 위치하게 되면 그 다 정수로 더해서 컴플먼트 취하면 이 중에 하나는 왼쪽에 오게 된다. 뭐 이런 걸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애시당초에 정수로 더한 값이 일정한 상수값이 나오게 그런 위치만 인코딩하는 데 사용하자. 이런 아이디어가 밸런스드 원타임 시그너처고요. 그 경우에는 이 뒷부분에 어떤 리던던트한 부분이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대신에 이런 형태의 인코딩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고 만약에 이렇게 되게 되면 반드시 뭐 하나는 이게 더했을 때 여기에 있는 위치가 하나의 어떤 정수값이라고 치면 더했을 때 항상 일정한 값이 되게끔 만약에 여기에 위치하게 되면은 하나는 반드시 이쪽에 위치하게 되게끔 뭐 이런 식으로 뭐 위치가 밸런스가 되게끔 만들면은 여기에 또 리던던트한 체인이 필요가 없게 되게 되고 대신에 단점으로는
여기가 수용할 수 있는 메시지의 크기가 좀 줄어드는 단점이 있는데 그걸 감안을 해서 이제 전체적인 파라미터를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게 되면은 기존의 윈터니치보다 서명 길이가 약 2, 3% 정도 좋아지는 나름의 어떤 장점이 있고요. 이것도 이제 올 초에 발표된 스핑크스 알파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든 그 전자서명, 해시 기반 전자서명의 스핑크스를 중심으로 거기에 사용되었던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 그리고 그것들이 대한 어떤 조금 약간의 변종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것으로 해시 기반 전자서명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 동안 발표해 주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유튜브 상에서는 질문이 없었고요.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면 초반에 그 해시 기반 암호를 설명하실 때 해시 암호의 보안성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보안 안전성을 검증하는 것이 용이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이 발표를 좀 듣다 보면 뒤에 나온 호스트라든지 폴스트라든지 윈터니츠 OTS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5회 이상의 서명 질의를 안 하도록 한다, 중복이 안 되도록 한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으로 봤을 때 이런 구조들도 사실은 해시랑은 상관은 없지만 안전성하고는 연관이 될 거라고 좀 보이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해시 기반 암호에서는 해시만 안전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이런 구조들도 다 같이 안전해야 되는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앞에서 그런 확률적인 부분은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은 모두 다 이제 계산이 돼서 확률로 표현이 되는 것이고 그 어떤 구조에 대한 안전성 가정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안전성 가정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물론 해시 함수가 수도 랜덤하다라든지 해시 함수가 충돌 저항성을 갖는다든지 이런 정도의 조건은 필요한데 이제 그것이 만족된다고 한다면은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확률 계산 같은 경우는 어떤 수학적인 가정에 기반해서 계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확률적인 계산을 통해서 몇 비트 정도의 안전성이 보장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은 충분히 얘기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유튜브에서 질문이 한 개 올라와서 한 개만 좀 말씀을 드리면 금일 스핑크스와 관련하여 큐타임 알고리즘의 차이에 따른 알고리즘 차이를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개별의 알고리즘들이 아닌 큰 틀에서의 스핑크스 서명 생성 알고리즘과 검증 알고리즘을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를 문의가 왔습니다. 네. 그 부분, 네,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자세히 설명을, 사실은 이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서명이 이제 바닥에 이제 특정한 숫자로 놓고 생각을 하면은, D를 얼마로 잡을까요? D가 한 5라고 하겠습니다. 이 D를 얼마로 잡느냐에 따라서 이 D를 얼마로 잡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얼마나 잘게 쪼개느냐에 따라서 속도와 서명 크기 사이에 트레이드오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한 덩어리로 이게 굉장히 크게 한 두 덩어리로만 쪼개가지고 서명을 그러니까 두 레벨로만 쓰게 되면은 서명 크기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만 서명하는 게 포함이 되니까 서명 크기가 작아지는데 서명 계산하는데 그리고 검증하는데 드는 시간이 굉장히 커집니다. 이렇게 커다란 삼각형 두 개를 계산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삼각형 트리를 잘게 쪼개면은 이 잘게 쪼갠 삼각형들의 합은 훨씬 더 큰 삼각형 두 개보다 훨씬 더 이 잘게 쪼갠 삼각형들의 합이 작아지기 때문에 서명 계산량이 굉장히 줄어드는 반면에 이 중간중간에 이어지는 서명들이 다 이 서명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커지고요. 그래서 이 D를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일단은 그 트레이드오프가 많이 생기는데 D를 한 5라고 잡아보면은 D를 5라고 잡아보면은 이제 그러면은 H가 60이니까 60 나누기 5가 12가 되겠죠. 여기 12가 높이 12에 트리가 되는 거고 높이 12가 되면 여기 2에 12승이 있겠죠. 2에 12승계의 노드들이 있습니다. 바닥에. 그 다음 각 노드마다 또 2에 12승계의 리프를 가지는 트리를 하나씩 연결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5번 연결을 하게 되면은 2에 12승에 5승이 되니까 이제 하나하나 이 가지를 다 치면은 전체적으로 2에 60승계의 바닥에 노드들이 생기는 거고요. 제가 이제 어떤 메시지를 서명을 하겠다라고 스핑크에서 한다 그러면은 이 메시지를 해시를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사실은 무슨 뭐 랜덤한 넌스 같은 게 들어갈 수 있는데 뭐 자잘한 것들을 생략을 하면 메시지를 해시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위치가 지정이 됩니다. 랜덤하게 지정이 되겠죠. 그 위치는 설명 안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어느 위치에 있는 애들로. 그리고 지금 이 전체적인 구조 자체는 검증자나 서명자나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구조 자체는. 이 아래 맨 바닥에 있는 개인 키는 공유가 안 되겠지만 그래서 검증자 입장에서도 해시를 계산해서 요 어떤 특정한 위치가 나오면은 여기 위치에 있는 설명키로 설명을 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랬을 때 그 위치에 해당하는 호스트 그 서명키로 그 위치에 있는 서명키로 그 메시지들을 해시된 메시지를 설명을 하는 것이고요. 설명을 하게 되면은 이 호스트의 맨 윗단에 있는 것이 그 호스트의 퍼블릭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들을 설명을 하게 되면 뭐 시그마라고 할까요?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서명을 검증해주게 하는 퍼블릭 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 호스트의 퍼블릭 키는 이 서명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퍼블릭 키는 여기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거 하나가 유일한 퍼블릭 키가 되는 것이고 이 퍼블릭 키는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이 퍼블릭 키가 진짜 오센틱한 건지 안 한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 다음에 해당하는 이 다음 위치, 그러니까 여기 이 루트가, 이 경로가 다 이제 이렇게 유일하게 결정이 되는 건데 이 위치에 해당하는 설명키로 얘를 또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얘 설명해줬으면 이 설명을 검증해줄 수 있는 퍼블릭키가 여기 있겠죠. 그럼 얘가 진짜 맞는 퍼블릭키인지 어떻게 알 것이냐? 그 다음에 있는 애로 또 설명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요 맨 마지막까지 설명을 해준다는 얘기고요. 여기에 있는 설명은 퓨타임 시그너처로, 그다음에 나머지에 있는 애들은 다 윈터니츠 원타임 시그너처로 설명을 해준다는 얘기고, 여기를 퓨타임 시그너처로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순차적으로 설명을 할 것이 아니라 그냥 해시로 해서 랜덤하게 선택이 되는 위치에서 설명을 할 것이기 때문에 뭔가 재수가 나쁘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맨 바닥을 원타임 시그너처로 해버리면은 2에 60승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2에 60승으로 했을 때 2에 50승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에 60승번 하겠다고 만들어 버렸으면은 원타임 시그너처인 경우는 2에 30승밖에 설명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앞에서 말씀드린 버스데이 바운드 때문에 그렇습니다. 2에 60승계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면 여기에 루트를 씌운 2에 30승계 정도만 선택을 하면 중복이 되는데, 원타임 시그너처인 경우에는 같은 시그너처로 2번 설명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퓨타임 시그너처를 쓰기 때문에 2에 30승이 아니라 2에 50승까지도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퓨타임 시그너처에서는 중복이 몇 번 일어나도 멀티콜 중에 생겨도 안전성에 문제가 안 생기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그래서 맨 바닥에다가는 퓨타임 시그너처를 써가지고 바닥이 2에 60승이어도 2에 50승까지 설명할 수 있게 만든 것이고요. 그 윗부분에서는 퓨타임 시그너처를 쓰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원타임 시그너처를 쓰는 것이 가능하고요. 왜냐하면 경로가 유일하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중복이 생길 일은 없거든요. 같은 설명을 같은 키로 2번 설명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 윗부분은 윈터니치 시그너처를 쓰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쪼개므로써 전체적으로 설명 길이와 그
그 서명 시간 사이에 어떤 트레이드오프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모든 틀에 다 계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경로, 지정된 경로상에 있는 작은 트리에 해당하는 애들만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이 전체가 아닌 2의 60승이 아닌 2의 예를 들어서 이 경우는 2의 뭐 12승 곱하기 5 2의 12승 곱하기 5는 2의 60승보다 훨씬 작겠죠. 이렇게 해서 계산량도 우리가 굉장히 작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신에 중간중간에 5개의 서명이 여기 추가가 돼야 되겠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질문에 대한 답변이 충분히 되신 것 같고요. 질문이 이게 세분화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까지 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또 다른 질문은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까지 발표를 해주신 이주영 교수님께 감사 말씀드리고 제가 클로징을 좀 하자면 이제 금일 준비된 세미나가 지금 모두 종료가 되었고요. 모든 분들에게 뜻깊은 교육의 장이 되었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KPQC 사업단에서는 양자내성 암호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다양한 세미나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 긴 시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주영 교수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